시작할까요? 네. 시험 잘 보셨어요? 하루 종일 시험 보시느라 좀 힘드셨죠? 그쵸? 근데 마지막 시간이니까 조금만 버티면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잘 해봐요. 첫 시간인데 마치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쵸? 죄송하고, 자, 일단은 나 뜨겁게 우리 서로 자기소개할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는 바로 들어갈게요. 강의계획서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조직론 강의계획서 잠깐만 보시면요. 교재 소개 조금 나와 있고, 그다음 보강 안내가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시험을 75점 보기 때문에 우리 연습 문제집 풀이를 할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서요. 28일 날에 보강 날짜를 잡아놨고, 이 보강 날에는 시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금 이제 생동차로 준비하셔서 다음 주가 바로 1차 시험이신 분들은 그냥 동영상 강의를 아마 열어주실 겁니다. 학원에서. 동영상 강의로 처리를 조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저희가 실전 연습 문제집이라는 것이 나갈 건데요. 일단 연습 문제집 자체는 저희가 예습용으로 시험을 보고 또 시험 본 내용 자체의 확인을 위해서 미리 연습 문제를 다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 대신 제가 그 상공 파일 다 사드렸어요. 그러니까 상공 파일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껴놓으시면 되겠고 다음 주부터는 자료에 구멍이 아예 뚫려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그냥 그 상공 파일에 끼워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자료를 모은 다음에 상공 파일 조금 커서 답답하다 하시면은 스프링을 따로 하셔도 되는 문제니까 좀 여기다 다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전 문제는 2기 때 다 나오나요? 네, 2기 때 다 나갑니다. 3기 때는 제가 약간 조금 고민은 돼요. 연습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문제은행처럼 이제 여겨서 그 안에서 세 문제를 계속 낼 것이냐, 아니면은 제가 조금 브리타를 섞어서 낼 것이냐, 이런 고민이 조금 있긴 있는데요. 저는 브리타 섞어서 낼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주제를 낼 건 아니지만 문제를 살짝 바꿔서 낸다든지 하는 형태로 브리타를 3기 때는 조금 이렇게 섞어가지고 100점으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준비하지 않은 문제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목차를 구성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를 조금 연습을 시켜드릴 생각이에요. 일단은 GS 2기 때는 실전 문제 다 나간다는 거는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준비하신 수험서나 서브노트 뭘로든 예습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예습만 철저하게 해주시고 와서 이제 예습형으로 모의고사 본다는 것만 조금 기억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첨삭지 예시라고 해서 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저랑 평일반 하신 분들은 이거 보신 적이 있어서 잘 아실 겁니다. 자, 일단은 서론 본론 결론과 관련해가지고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 아니면 기본 내용들과 관련해서 코멘트가 공통 코멘트 같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뭔가 틀린 부분이 있다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개별 코멘트가 같이 포함돼서 나갈 겁니다. 여러분한테 개별 맞춤형으로 이제 나갈 만한 것들은 총평과 답안에 계속 반영해도 좋을 장점 그리고 개선점 세 가지입니다. 되나요? 자, 이 부분은 조금 답안지 개별적으로 나갈 거긴 한데요.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총평이 중요하지만 경영조직론 같은 경우에는 총평보다는 일단 세부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되나요? 그래서 본론 쪽의 내용을 여기서 좀 잘 봐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개선점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다음번 시험을 보실 때는 개선점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또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제가 제 인생의 좌우명이 딱 하나가 있는데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실력이답니다. 제 인생의 좌우명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실수 정도 할 수 있어요. 인간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두 번 하면은 그것은 이제 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개선점에 나와 있는 내용은 웬만하면 다음번에 바로바로 좀 수정 보완을 해서 하나씩 고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가 진도 범위가 여기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습하실 진도 범위예요. 실전 문제집의 진도가 이만큼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습은 이대로 갑니다. 되나요? 총 8회 강인데 1, 2, 3회까지는 저희가 진도 순차적으로 쭉 나가되 4회차 되면은 중간 범위 모의고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1, 2, 3회 때 공부했던 거 한 번 더 종합정리로 모의고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두 번째로 이제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5, 6, 7회 역시도 그냥 순차적으로 진도가 쭉 진행되는데 마지막 8회차 강의 때는 어떻게 됩니까? 5, 6, 7회 때의 그 범위를 한꺼번에 정리해서 한 번 더 시험 보는 형태로 중간중간에 지금 중간 범위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렸습니다. 진도 범위가 밀리지 않게 따라와 주시면 2회 독이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되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모의고사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실전 문제집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제가 같이 하고 그다음에 지각 쪽에서 나왔죠. 앞쪽에 조금 풀이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먼저 실전 문제집 말씀을 드리면 실전 문제집은 이렇게 맨 앞에 각 챕터마다 기출 문제하고 연습 문제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출 문제는 이쪽 부분이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재기출 대비하여서 연습 문제로는 이걸 풀겠다. 미기출로는 이 문제 이렇게 풀겠다라는 거를 좀 한눈으로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제 저한테 제일 많이 요구하시는 게 선생님 찍어주세요. 뭐 나올 것 같아요? A급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자체적으로 찍을 수 있게 구조화를 시켜드렸으니까 웬만하면 자체적으로 찍는 게 좋을 것 같고 찍어서 하다가 망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찍어서 공부하는 거는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은 일단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에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 밑줄이 쳐져 있는 것, 즉 밑줄로 제가 지워버린 거는 연습 문제 모범 답안으로 다 들어간 것들이고요. 밑줄로 지워지지 않은 아니면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는 그 문제들은 제가 모범 답안으로 따로 준비해드리진 않았지만 이 준비한 모범 답안 안에서 다 포섭되어 있는 내용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따로 수험서 보시면서 한 번쯤은 정리를 해보거나 한 번쯤 머리로 생각 정리만 해놓으면 될 것 같은 문제들.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만 해보면 될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해가지고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다음에 이제 저희 감정 스트레스 동기부여 학습 쪽은 저희가 다음 주 범위잖아요. 그래서 연습 문제는 다 지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연습 문제 달달 외워서 당장 다음 주에 모의고사를 잘 보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아이는 연습 문제집은 복습용으로 조금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래서 예습하고 복습은 아까 우리가 인사관리 때 다 얘기한 것처럼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복습의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 내용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 복습이래요. 죄송합니다. 예습 같은 경우에는 기본 내용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이 기본 내용을 수험서로 정리를 하든 아니면 서브노트로 정리를 하든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쵸? 나는 계속 선생님 저는 수험서에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럼 수험서로 보시고 아니면 선생님 저는 암기가 너무 안 돼요. 수험서를 읽으면 이해는 되는데 암기나 아니면 구체적인 정확한 용어 이런 것들이 잘 나오지 않아요 라고 하시면 지금 예습을 하시면서 서브노트에다가 암기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몰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만 반복적으로 보면서 암기를 집중적으로 좀 하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시험을 보시면 되는 거고, 시험 볼 때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선생님 책 보고 쓰는 게 낫나요? 아니면은 안 보고 쓰는 게 낫나요? 그냥 거짓말이라도 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책 안 보고 쓰는 게 당연히 좋죠. 그죠? 책을 안 보고 쓰는 게 좋고, 답안지에다가 책 보고 썼으면은 맨 앞쪽에 책 참조라고 좀 써주세요. 아셨죠? 책 참조라고 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등수하고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근데 책 보고 쓰시면은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피해를 주시는 겁니다. 되나요? 책 보고 쓴 사람들이 다 위에 있다. 근데 여러분 책 보고 쓴 거 되게 티 안 날 것 같죠? 저랑 면담하신 분들은 몇몇 분 되게 놀라실 텐데 저는 전공이 뭔지도 맞히고 저 만나기 전에 어떤 선생님 들었는지도 맞춰요. 답안지 보면 다 알아요. 답안지 보면 책 보고 썼구나 안 썼구나 뻔히 다 나와요. 그러니까는 제발 책 보고 쓰셨으면은 그게 뭐 죽을 대역죄는 아닙니다. 그쵸? 그거 뭐 책 보고 쓴 게 뭐 그게 대단한 뭐 죄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닌데 웬만하면 시험을 보실 때는 책을 좀 안 보고 쓰는 거를 권하고 이제는 책 보지 않는 거를 좀 권합니다. 권하고 책을 보고 쓰실 거다라고 한다면 책 펴놓고 베끼지 마세요. 일단 책 펴놓고 베끼지 말고 기본 자세 자체가 책을 열어두면 안 됩니다. 책상에. 그쵸? 일단 책 덮고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진짜 모르겠다 하는 것들은 책을 펴서 열어보고 쓰는 건 오케이. 하지만 목차 정도는 책 보고 잡으면 안 돼요. 이제는. 그죠? 목차 정도는 책 보고 잡으면 안 됩니다. 요거 하나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책을 보고 썼습니다 라고 한다면 답안지 맨 앞쪽에다가 웬만하면은 책 참조라고 써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등수하고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이게 뒤에 이제 붙잖아요. 붙을 때 옆에다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럼 다른 분들은 이런 책 보고 쓰신 분들의 등수는 일단 배제하고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세요. 아셨죠? 책을 보고 쓰는 거는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아예 대놓고 베끼거나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목차 정도는 자기가 책 안 보고 잡을 수 있어야 되고 지금. 그쵸? 세부 내용이 생각이 안 나면 열어서 발췌독은 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거는 조금 말씀드리고 책 피고 베끼는 거는 연기 때 다 했어야죠. 연기 때 다 했어요. 연기 때.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건 이제 그만하시고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연습 문제 풀이가 들어갑니다. 연습 문제는 여러분 노동법 사례집하고 똑같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리한 기본 내용이 이런 문제로 적용됐을 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이걸 통해서 자꾸 전체적인 유기적 흐름을 정리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세부적인 내용의 깊이를 다지는 것도 있을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연습 문제를 풀었더니 선생님 수험서에 없는 내용 있네요.
수험서에 없는 내용이 있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단거나 시키십니다. 본인이 서브노트를 보시든 수험서를 보시든지 간에 마지막까지 내가 돌릴 교재에다가 여기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단권화를 다 시켜놓으세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이제 복습을 들어가야 되죠. 자, 예습해서 시험 보고 연습문제 강의 통해서 듣고, 근데 최대한 연습문제집은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 시간 안에 처리하는 거를 권해요. 그래서요, 이거를 막 굳이 월요일 날까지 막 끌고 가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이제. 그렇죠? 특히 뭐 1, 2차 동시에 하시거나 하실 경우에는 공부할 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마이의 4, 5월입니다. 4, 5월이 정말 미쳐버려요. 그러니까는 웬만하면은 주말 안에 조금 연습 문제 같은 거는 다 마무리를 하는 거로 좀 권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강의 시간에 빨리빨리 읽고 목차랑 구조, 흐름 파악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시고 복습할 때는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기본 내용 한 번만 더 보시는데 이때의 기본 내용은 이때처럼 상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스킵. 그쵸? 좀 빠르게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뭐 하라 그랬어요? 수험서에 없는 내용 뭐 해야 돼요? 단거나 시키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목차하고 키워드, 암기 할 것들만 탁탁탁 추려서 빨리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합니까? 이렇게 암기해서 추려놓은 거를 다시 연습문제 풀이를 보면서 연습문제 보시면서 적용 연습만 하고 마무리. 됐어요? 연습문제 모범 답안을 달달 외우지 마세요. 여기 있는 문제 똑같이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내년에 우주 최강 강사가 된다고. 그죠? 폭발합니다. 학원 폭발해요. 여기 강의실 다. 그죠? 근데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나요. 최저위원분들이 다 책 걷어가고 다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내지 않습니다. 제 연습문제집 2000 몇 년도죠? 23회인가? 조직문화 50점짜리 나왔을 때. 그 해에 제 연습문제집 갖고 들어갔어요. 제 연습문제집 갖고 들어가서 어떻게 문제를 바꿨냐면 34문에 있는 문제 그대로 한 다음에 뒤에다가 샤인하고 그다음에 딜 케네디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누구더라? 그 킴모영. 이거를 붙여서 냈어요. 똑같이 안 내요. 문제집하고. 아셨죠? 절대 똑같이 안 내요. 아셨죠? 그러니까 연습 문제집 모범 답안을 똑같이 외운다고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연습 문제집의 모범 답안을 똑같이 외워서 이 안에 있는 걸로 돌려막기 하는 거 가능하긴 하지만 지금은 최대한 기본 내용 전체를 보셔요. 아셨죠?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얘는 조금 가볍게 적용하는 부분만 적용하는 방법만 조금 보시면 좋겠고 적용하는 방법을 본다는 건 결국 뭡니까? 얘의 목차하고 얘 역시도 키워드만 보면서 전반적으로 문제와 답안의 흐름만 보게 됩니다. 됐나요? 끝! 이렇게 해가지고 예습 복습을 계속 하시고 웬만하면은 연습 문제집 내용을 수험서나 서브노트에 잘 단권화를 시켜서 하나를 반복적으로 계속 돌리는 거로 권해요. 아셨죠? 그런데 선생님 저는 약간 문제별로 외우는 게 잘 외워집니다. 뭐 이러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험서는 한 목차 아래에 있는 문서래요. 문단이 굉장히 거대합니다. 한 목차 아래에 있는 문단이 커요. 제가 하위 목차를 많이 넣어놨다 하더라도 문단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기본서에 있는 문단을 그대로 갖고 왔잖아요. 레퍼런스 위주로 지금 수험서가 써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 저는 목차가 좀 세분화가 돼 있고 쓸만한 내용만 탁탁탁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옵니다. 하시면 오케이 연습 문제지만 보세요. 다만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연습 문제집에 있는 모범 답안 내용을 하나하나 외워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지지고 볶고 할 능력이 있다면 연습 문제지만 보셔도 제가 아무 말 안 할게요. 됐죠? 됐어요? 보통 이제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공장에 물건 찍듯이 제가 답안지를 쓰게 만들면 보통 저 연습 문제집만 외우게 하거든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걸로 어떻게든 지지고 볶아가지고 답안지 다 쓰고 나와요. 그쵸? 그리고 크게 벗어나지도 않고요. 사실은 문제가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진짜 여기서 연습 문제집에서 지금 특히 여기 문제 리스트에 있는 거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럼 그거는 다 같이 폭탄을 맞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특별히 불리하거나 특별히 유리할 수도 있겠죠. 공부를 정말 수험서로 끝까지 놓지 않고 깊이 있게 했다면. 근데 어쨌든 간에 특별히 불리할 일은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조금 연습 문제집으로 하셔도 상관없지만 리스크 부담은 해야 됩니다. 작년 50점짜리 같은 문제 나와버리면은 지금 수험서로 끝까지 전체 체계를 돌렸던 분들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아셨죠? 난이도는 상당히 있다는 거 경조가. 그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이제 단순 암기로 공장에서 물건 찍듯이 똑같은 답안지를 찍게 만든다 해서 점수가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감안해서 보시고 수험서나 아니면 서브노트로 전체를 계속 돌리고 유기적 흐름은 놓지 않으시는 걸 저는 권합니다. 아셨죠? 저는 그걸 원해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진도 나가볼까요? 자, 일단은 저희가 1편이라고 해가지고 조직연구의 기초부터 조금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해당 문제 풀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이론의 기초라고 해서 나올 건데요. 일단은 경영조직론 자체는, 그죠? 경영조직론 자체는 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총합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직 이론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은 조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우리 수험서 맨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조직을 대상으로 과학적 접근을 했다라는 조직 이론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와 분류들이 미친 듯이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자, 가볍게만 우리 한번 리뷰 차원으로 막 보신다면, 뭐 서브노트를 지금 피면서 봐도 좋고, 수험서를 피면서 봐도 좋고, 아니면 머릿속에 있으면 그냥 떠올리고. 자, 일단은 조직 이론이라는 거는 조직 자체에 대한 뭐를 시도합니까? 기술, 설명 예측, 통제 또는 변화 방안 제시. 그쵸? 이것을 시도하는 것이 바로 조직 이론이 되는 거고, 이 조직 이론을 분류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했었어요. 맞나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조직 이론 자체를 뭐를 기준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까? 수준. 그쵸? 그래서 미시적 수준과 거시적 수준이라고 하여서, 미시적 수준은 조직 내부에 있는 개인 종업원들의 행위, 아니면 그들이 구성한 집단 수준에서의 행위, 아니면 그들이 전체 조직 구성원으로서 나타내는 행위. 그죠? 그래서 행위에 초점을 두는 이론을 저희는 뭐합니까? 조직 내부의 행위, 구성원의 행위에 초점을 두는 이론들을 미시조직 이론이라고 하죠. 그죠? 이제 조금 더 관점, 수준을 올려서 조직 자체를 살아있는 생물체로 보고 이 조직 자체와 환경과의 관계를 본다거나 조직 자체에 대한 연구에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연구입니까? 거시적 관점에서의 보는 연구였어요. 그죠? 이것 말고도 저희가 연구 목적에 따라서 아니면 은유적 표현에 따라서 등등등등에 따라 조직 이론들을 엄청나게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 뭐 했습니까?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이론의 발전 과정을 쭉 한번 살펴봤었어요. 상세히. 기억해요? 자, 지겹도록 보게 되는 뭐가 나옵니까? 과학적 관리법. 얼마나 지겹겠어요. 인사관리 때도 했는데 지금 또 해. 그죠? 너무 지겨죽겠는데. 자, 이론의 발전 과정이라고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이론의 발전 과정입니다. 자, 일단은 초창기에 고전 이론들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고전 이론들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들의 연구 목적 자체가 뭐가 되는 건가요? 연구 목적. 연구 목적은 효율과 뭐예요? 능률의 극대화입니다. 맞나요? 자, 효율과 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연구 목적이 집중되는 이론들을 우리는 고전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혁명 직후에 나온 이론들을 보통 고전 이론으로 분류를 하죠. 자, 일단 첫 번째 대표적인 고전 이론 누가 나옵니까?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해서 테일러의 이론이 나옵니다. 테일러. 자, 테일러 같은 경우에도 이론의 정리는 의, 내용, 평가, 시사점 이렇게 나가죠. 자, 테일러 이거 쓰기도 힘들어요. 자, 테일러 뭡니까? 테일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효율과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과학적인 과학관리 들어가야 된다. 맞나요? 이 과학적인 과학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4가지 원칙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원칙은 뭡니까? 과학관리를 구조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해야 됐어요. 그래서 과학관리의 방식 뭐가 있었어요? 과학관리 어떻게 해야 됐어요? 과학관리 어떻게 했어요? 동기부여가 안 돼. 그죠? 똑같은 거를 제가 또 쓰니까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제가 똑같은 거는 2번 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과학관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업을 한다. 분업을 한다는 건 뭡니까? 과업을 단순하고 어떻게 만든다고요? 반복적으로 만드는 거다. 그죠? 분업을 하는 게 단순히 그냥 과업 자체를 쪼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짓까지 합니까? 표준화라는 걸 한다 그랬어요. 해당 과업을 가장 최적의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최적의 작업 수행 도구 등등을 표준화 시켜놓고 이것을 뭐합니까? 준수하게 하면 뭐가 올라간다고요? 전문화가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업이라는 걸 통해서 즉 과업을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만들어 해당 과업 자체를 최적의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표준화시켜서 이것을 그대로 준수시키면 구성원들이 단순 반복적으로 이 일만 최선의 방식으로 계속하니까 뭐가 된다? 숙련도가 올라간다. 전문화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 하나 봐주시고. 두 번째, 뭐 했습니까? 과업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구조화를 시켜놓으면 이 과업에 적합한 사람을 뭐 한다 그랬어요? 선발하고 이 과업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과학적 선발과 두 번째는 뭡니까? 훈련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저희 뭐 봤습니까? 이 표준화를 통해 가지고 일일 표준 과업량이라는 것을 정하고 그 일일 표준 과업량을 초과 달성하면 높은 임률 적용해주고 그다음에 달성하지 못하면 낮은 임률 적용해주죠. 차별성과급제. 이 차별성과급제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즉 행위를 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를 조금 우리 경영조직론 용어로 바꾸면 경제적 동물로 인간을 바라보고 경제적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됐어요? 하나만 더 갑니다. 인사관리하고는 다르게 얘는 조직 구조까지 검토해야죠. 경조 쪽에서 검토하려면 조직 구조까지 검토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과학적 관리법에 따르면 조직 구조는 무슨 조직 구조가 된다? 기능 조직화가 된다. 그죠?
기능 조직화가 왜 돼요? 이거 조직구조 설계에서 부문화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쵸? 직무 자체를 과업 단위로 쪼개다 보면 공통된 과업이 나오고. 그죠? 그럼 그 공통된 과업들은 다시 집단화 시킨다 그랬죠? 그게 부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기능 조직화가 되는 거예요. 과학적 관리법에 따르면. 됐어요? 됐고, 물론 됐다고 할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평가라고 해서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나오게 됩니다. 자,